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백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오늘 이 경제 왜 그래 시간이죠. 경제 뉴스 이모저모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전혜연 기자가 산재보험 헌법 소원 그 Q&A를 들고 왔는데요. 최근에 이 산재보험 관련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시사인에서 단독으로, 이런 처리 잘 안 하는데 단독으로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기 전에 잠깐 늘 만나시는 두 분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나오시는 이종태 팀장님 오늘도 나오셨고요. 예, 늘 나오는 이종태. 네. 늘 봐도 참 늘 새로운 최양석 팀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저는 경청의 발견 최양석입니다. 네, 그래요. 경청의 발견, 낭독의 발견, 전혜연 기자 오늘도 씩씩하게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올려봐. 안녕하세요. 최근 그 산재보험 관련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는 이 소식을 단독으로 보도했다고요?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지난 1월 16일에 제기된 헌법소원인데요.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이라는 곳에서 공익소송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실 그렇죠. 텐데 네. 그 음식을 배달하는 이 라이더들의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이 있는데 거기 위원장하고 조합원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그렇군요. 내용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헌법을 위반했다. 이런 취지의 헌법소원. 그러군요. 이 정부가 그러면 어떤 일을 안 한 건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바로 산재보험 관련된 조치입니다. 네. 이 배민 라이더스 같은 이런 배달 대행 업체의 라이더들은 현재 한 달에 15,000원 정도를 산재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15,000원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총 31,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반반씩 내는 거죠. 근데 사실 일반 노동자들은 산재보험료를 자기가 낼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다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왜 이렇게 내느냐?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지금 간주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고 사업주인 것도 아니고요. 네. 지금 이분들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특수고용 노동자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정확하게 네. 어떤 형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보통 토론회 가면은 나중에 처음 길게 얘기하다가 줄여서 특고 이렇게 그렇죠. 특고라고 많이. 특수고용 줄여서 네. 특고 이렇게 네. 부르기도 하던데. 특고라고 많이 부르는 분들인데요. 사실 전통적인 노동관계에서는 이렇게 노동자와 자영업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고용돼 있으면 종속적으로 일하니까 노동자다. 그렇죠. 그리고 자율적으로 일하면 자영업자다. 자영업자, 이렇게 이렇게 봐도 구분하죠. 무리가 없었는데요. 이게 좀 달라진 게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이 노동자 혹은 자영업자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집단들이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네. 이분들은 고용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영업자인데, 근데 노동자랑 비슷하게 좀 어떤 사업주한테 종속이 돼서 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자율성은 또 있다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노동자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그렇군요. 부르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이 특수고용 노동자면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 어떤 보호가 되는 거죠, 지금? 네, 바로 그 부분이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애매한 노동형태라서 2000년대 초반이면 네.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그렇죠. 굉장히 이분들이 뭔가 다른데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까 이거를 때문에 굉장히 경계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굉장히 네. 논쟁을 했었고 법원 판결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쨌든 이분들을 이제 노동자로 인정하고 이분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을 다 적용해야 된다. 네. 노동계는 그쪽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경영계 쪽은 아니 이 사람들 자영업자인데 무슨 얘기냐 안 된다. 이래서 굉장히 좀 의견이 갈렸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엔 어쨌든 특수고용 노동자라도 최소한 이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이럴 때는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냐. 네네. 이런 아주 최소한의 합의만 이뤄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합의에 따라서 그 2007년에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처음으로 특수고용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아, 네. 어떤 직종의 분들이죠? 네, 당시 4개였는데요.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요 네 개 아. 직종만 네. 한해서 그러면 네. 요 산재보험이 적용이 네. 되는 걸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실 그 네. 특수고용직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렇게 딱 한정해서 직업군을 정하니까 그렇죠. 또 문제가 네. 되겠었겠네요. 근데 이제 그럼 특수고용 노동자가 산재보험료를 이제 절반을 내는 건데 그때 이제 정해진 건가요? 이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산재보험으로 포괄을 하는데 얼마를 내게 할 거냐. 네네. 그래서 반으로 정한 건데요. 사실 이게 무슨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그 김성중 당시 노동부 차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왜 50%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네. 자영업자는 자기가 100% 낸다. 일반 근로자는 하나도 안 낸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는 이제 중간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50%로 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얼핏 들으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다 반, 그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정말 합리적인가요? 이 맞는 말인지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네, 좀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법률상 산재보험 적용받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타인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일을 해야 되고 상시적으로 또 노무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이미 상당히 종속성이 있는 형태잖아요. 사용자한테. 네네네. 뭔가 사업주한테. 그렇죠. 네, 그리고 택배사든 어디든. 근데 이 중에는 이제 종속성이 더 센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랑 동일하게 좀 산재보험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입법을 했던 분들도 이런 점을 좀 부인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27일에 그 법 개정될 때 그 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라는 데서 단서를 붙이는데요. 이제 반반 내는데 다만 사용 종속 관계 정도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그 특고들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100% 낸다. 이런 식의 단서 조항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어떤 직종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100% 산재보험료를 네네. 100% 다 내는 네, 걸로. 네, 반반이 아니라 사업주가 100% 내는 그 직종을 이제 시행령으로 정하면 그렇군요. 그 사람들은 산재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의 단서 조항이 있었던 거죠. 그럼 그 다음에 그 업종을 정했어요? 무슨 업종인지? 그러니까 그게 놀랍게도 그 법이 개정된 게 2007년 12월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직종을 정하지를 않았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이 아직 없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만들 당시만 해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네네. 그 보완책으로 네네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그리고 노동 강도에 따라서 이제 그걸 좀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해놓고서는 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였잖아요. 네, 그 사실. 종속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정하기로 네. 했었는데 그동안 대통령이 3번 바뀌었는데요. 그 어떤 정부도 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산재보험 적용받는 특고의 직종을 아까 4개였는데 네. 이제 네. 9개로 지금 늘렸을 뿐입니다. 이분들은 여전히 산재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네. 만약에 시행령을 만들었으면 안 냈을 수도 그럴 있는 수도 건데 있죠. 네, 그리고 본인 이거를- 부담도 줄 수도 있었던 네네네. 거고. 근데 이거를 하지 않아서 이제 위헌이다. 이런 형법소원이 이번에 제기됐습니다. 말하자면은 노동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닌 이 직군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자체를 원칙적으로 적용받지 못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이제 9개를 지정해서 50%를 네. 이제 50%만 내게 돼 있고 그렇지만은 다른 분들에게는 전혀 규정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특수고용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 종사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지금 아까 그 처음에 정한 4군데도 보면, 예를 들어서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도 그 어떤 학습지 종속돼서 계속 노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물건을 계속 공부해야 가르쳐야 되는 거고, 거기 소속으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참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소송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번 소송이. 근데 네.
어떤 헌법 조항을 위반했는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로는요. 그 헌법 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네. 또 뭐 제2항은 이제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네. 또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들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국가가 지금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한테 절반을 내는 이 현실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의무에 역행한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제 산재보험 가입을 내가 하기 싫으면 적용제외 신청이라는 걸 해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돈이 나가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네, 하고, 네. 뭐 중간에 사업주가 가입을 못하게 하기도 하기 그래요? 때문에, 네. 그래서 최근 5년간 가입률이 지금 11.2%에 불과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사업주가 100% 내주는 직종들을 정하게 되면, 이분들은 자동 가입이 된다고 그렇죠. 해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지금 있는 것들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제 국가가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좀 우리가 헌법 제32조 3항에 근로기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근로의 권리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도 위반된다. 그렇군요. 이분들은 그럼 좀 주장하고 배달 있어요. 노동자는 아까 그 9개 업종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택배원이 있거든요. 아, 택배 노동자와 준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택배원, 노동자? 퀵서비스 배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네 들어가게 된. 그것도 되게 최근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혜영 기자가 늘 이 시사인서에서도 많이 소개했지만 이 플랫폼 노동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뭐 계속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도 발생할 것 같은데 네.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네요. 이게 네. 참 되게 그쵸 좀 까리한 부분들이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배달업체들 2군데 동시에 뛰는 이렇게 라이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한 곳에서 네, 하긴 예를 들어서 하는데 만약에 2군데의 주문을 같이 나는 받겠다. 그래서 A 업체 일도 좀 하고 B 업체도 만약에 일을 할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 산재와 관련된 보험료를 이 일종의 그 사업주, 사업 그 회사에서 낸다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그 2개의 업체 일을 볼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의 보험료는 누가 내줘야 되느냐. 산재 보험료는 A 회사에서 내야 될지 B 회사에서 내야 될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보면은 가령 그렇다고 이걸 법으로 이 특수고용 노동할 때 한 개 업체만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할 수도 없는 노릇일 거고 사실 약간 그런 난점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보통 한 개 업체를 주로 한다 하더라도 제가 어떤 이제 배달 노동자를 하는데 주로 한 개 업체 일을 많이 그게 이제 대세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 사실 2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도 어쨌든 배민 커넥트라고 해서 최근에 굉장히 조금만 투잡으로 네. 일반인이 일을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도 배민이 절반은 지금 산재보험료를 현재 내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어쨌든 여러 개의 업체라고 하더라도 이걸 그치, 자기가 적용하는 어떤 데, 거는 어떤 어느 기술적인 이게 부분이 플랫폼 노동이 아니라 이제 새로 약간 좀 새로운 형태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그거를 그 디테일하게 좀 이거를 적용시킬까 하는 문제들은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나중에 나타날 거라고 보면 이번에 우리 김연희 기자가 배민 맞아요. 커넥터를 했거든요, 그랬죠. 직접. 체험 기사였죠. 하고 지금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를 보면은 2개 못 들 것 같아요. 네. 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좀 더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자면 경제 정책에 있어서 기업 중심의 정책은 신속 대응이 가능한데 이 노동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년이 다 되게 이 특수고용직과 관련해서 이 산재보험 하나만 놓고도 해결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사실 이제 계속 문제 제기만 했을 뿐이지. 네. 그리고 이렇게 변하는 현실 앞에서 노동자들이 다른 위험에 계속 처하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충격적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제가 최근에 무슨 자료 보다 보니까
산재에 대한 약간 우리의 그 수준이 이게 좀 별로 데이터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가령 OECD 안에서 보면 산업재해율 자체는 우리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해요. 통계상으로만 보면. 근데 산재 사망률은 거의 OECD에서 제일 높은 축에 속해. 한 1, 2, 3 안에, 1, 2, 3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산재율이 낮은데 산재 사망자율이 높다는 거는 사실 이게 서로 데이터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산재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처리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그냥 처리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최근 5년간 지금 가입률이 11.2%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줄었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데이터 자체에 좀 잡히지 않는 그런. 그리고 또 고용주 측에서도 가입하지 않기를 원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전의 문제에 대한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심각하게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소송이 갖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원고들이 주장한 것 중에 이제 평등권 위반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그렇죠. 사실 헌법 제11조 1항이 정하고 있는데 사실 치킨집에 고용돼서 그냥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사람하고 배달 대행으로 하는 사람이 사실 업무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필요성 자체는 둘 다 다르지 않잖아요, 본질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도 차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근로자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산재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데, 특수고용 노동자는 얼마를 벌든 간에 어떤 금액의 절반을 내야 된다는 거는 좀 재산권, 헌법상의 재산권도 침해하고 있다. 그렇죠.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쨌건 이게 단독 이런 거 우리 참 오래간만에 이런 거 우리 안 다루기로 했었는데 단독이네요 이번엔 정말. 네. 전혜원 기자가 진짜 늘 애정을 갖고 이 문제에 또 집중을 하니까 정말 이렇게 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모두가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따로 있죠. 팀장의 슬기로운 지도 덕분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그 이종대 팀장님은 입을 열면 굉장히 편집점이 많아서 좋아요. 네, 인턴들이 할 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그 시사인사 경제 왜 그래 그 특수고용직 산업재해 그 보험과 관련해서 포소원을 일단은 소식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 산재라는 말만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안전한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그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는 그리고 누구도 다쳐서도 안 되고 다쳤을 때도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바람을 안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